내가 형을 보면서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랑 비염 정도가 비슷할 거야. 근데 너가 봤을 때 항상 코를 먹는 사람 누구야? 계속 하면서 막 먹잖아. 이렇게 둘이 같은 환자인데 관리를 잘하면 편하게 살 수 있다. 최근 10년간 아토피 피부염이나 뭐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 그 중에서도 20대 진단 비율이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어. 아, 20대가?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성인 알레르기성 비염 진단 경험률이 2010년에는 한 15%, 2020년에는 18%에서 19%까지 증가를 했고 엄청 늘었네? 크게 늘었대. 내 주변 환경은 내가 관리할 수 있지만 여기 왔는데 에어컨 틀어져 있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 다 더운데 내가 비염 있으니까 끕시다. 보이지 않았어? 아까 그랬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껐잖아. 춥지 않냐고 물어봤지. 내가 봤을 때 이 형 집중 못하는 나 왜 거는 이렇게 집중- ADHD도 있지만 비염 때문도 있어. 그럼 그 두 개 같이 치료받으면 진짜 막.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노벨상 받고. 나중에 막 어떻게 살아? 히포크라테스 다 발굴되고 막 여기도 나왔었대 우 대통령님이 막 이렇게 해서 막 환절기가 찾아오면은 비염이 내 창궐하지. 아, 가을은 진짜 피할 수 없는. 오늘 그 비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 알레르기성 비염은 어떤 질환이야? 사실 우리가 비염이라고 하면은 알레르기성 비염을 자연스럽게 떠올리잖아. 맞아. 그래서 사실 사람들 중에 비염은 알레르기성 비염만 있는 줄 아는 사람들 되게 많아. 근데 따지고 보면 알레르기성 비염은 전체 비염의 한 45% 정도야. 반토막 정도. 반토막도 사실 안 돼. 다른 비염도 굉장히 많거든. 근데 이제 이 질환은 어떤 질환이냐면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물질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야. 민감한 거지. 과민 반응을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재채기 같은 경우에는 내 몸 안에 뭔가 해로운 물질이 들어왔을 때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 한 번이면 되는데 재채기를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과민해서 하는 거고 다른 물질이야. 밖에서 왔어. 몸 외부 밖에서. 물질. 그러면은 이게 알레르기 질환이 없는 사람은 바깥에서 왔네? 먹어서 없애야지. 대식세포라는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대식작용을 해. 그래서 싹 먹어버려. 없애. 근데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애들은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몸 이거 비상소집해.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막 내보내. 대표적으로 히스타민 같은 것들. 그래가지고 재채기 나고 막 콧물 나고 막 이거 빨리 내보내야 되니까 얘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약간 쓸데없이 과민 반응을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알레르기성.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성냥 한 번 킨 건데 그걸 호 불어서 끌걸 막 소방차를 막 10대 불러가지고 막 방에다가 이제 생일 케이크 꽂아놨는데 갑자기 이거 해가지고 소화기 뿌리고 물 집안 다 뿌리고 날라왔는데 그 집안이 내 몸인 거지. 이러면서. 그런 거구나. 내가 생각해도 되게 비율 잘한 것 같은데? 비율을 너무 잘한 것 같지 않아 지금? 이거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러면 이제 뭐 알레르기성 비염의 증상, 재채기, 콧물? 나 이 정도만 기억이 간지러운 코막힘. 그래. 지금 말한 것처럼 간지러움. 이게 알레르기성 질환의 가장 중요한 증상이에요. 간지러운 게 사실 콧물, 코막힘, 재채기는 감기 걸려도 그러니까 이 상기도 감염이 있을 때 되게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잖아. 근데 가려움증은 감기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아. 가려움증은 정말 히스타민으로 인한 대표적인 증상이거든.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 코를 자꾸 이렇게 쓸어가지고 여기에 주름이 지는 경우가 있어. 더 심해지면 눈까지 가려워. 눈 한번 비벼봐. 너 눈 어떻게 비벼? 이렇게 비비잖아요? 그치. 지금 진승이는 알레르기 비염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비잖아. 비염이 심한 사람들은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양손으로 이렇게 비비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이런 것 때문에 눈이 긁힐 가능성이 높거든. 그래서 각막염이나 결막염의 확률도 더 올라가. 그래서 손등으로 긋는 거야. 손가락으로 하면 더 다치는 거 이게 같아가지고. 다 그 경험이거든. 다 이래서 다래끼나 이걸로 이런 하는 것도 훨씬 높기 때문에. 이 알레르기성 비염의 원인이 뭐야? 이건 사실 면역 질환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면역 세포들이 헷갈려서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유전적인 경향이 있어. 그래서 부모 중에 한 명이 알레르기성 비염이면 이제 자녀가 한 25%에서 30% 정도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을 수 있고, 둘 다 그렇다. 그러면 75에서 80% 정도. 창윤이 형이랑 와이프가 다 있잖아 비염이. 우리 아이들도 다 알러지가 있어. 있어. 사실 우리도 그래. 우리도 애들 다 있어. 알레르기성 비염이 뭐 선진국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라고? 선짓국? 선진국 선진국병이야? 오늘 술 마셨어? 선진국 먹으면 걸려? G20 아, 선진국 G20. 병이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뭔가 친구들 자녀들이 보면 알레르기 비염이 다들 있는 것 같거든. 되게 많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아?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막 내 친구들은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키워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 사실 궁금해. 일리가 있어. 진짜. 그게 상대적으로 더럽다고 인식되는 항원에 의해서 교육받을 기회가 적어. 그러니까 이 우리 면역세포들이 못 배우는 거야.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계속 깨끗한
깨끗한 것만 있으니까 이게 얘네들이 배울 수가 없어. 옛날에 생각해봐, 놀이터 요새 다 뭐 우레탄이니 옛날에 다 흙바닥이었잖아. 그래서 흙하다가 막 개똥 나오고 막 개똥 그랬어. 나오고 막 와 막 똥이다 막 그러고 막 물 부어가지고 막 흙폭탄 만들어 던지고 막 그러다 보면 입에 들어가고 막 그랬었잖아. 그런 거에 교육받을 기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알레르기성 질환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지. 근데 이거를 너무 안 좋다고 보기도 어려운 게 감염 질환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좋은 일이야. 감염은 옛날에 질환은 많이 비해서 줄었지. 치명적인 감염 질환율이 굉장히 줄었고 실제로 항생제를 먹어야 될 정도로 아픈 확률도 더 적어. 왜냐면 환경이 깨끗하니까. 그래서 이쪽이 더 유익이 크긴 하지만 지나치게 청결을 강조하는 것도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사실 알레르기성 비염하면 환절기 많이 떠올리잖아. 근데 여름철에도 비염 환자 엄청 많아지고 있거든. 일반적으로 사실 여름은 따뜻하고 우리나라는 특히 또 습도가 엄청 높기 맞아, 때문에 맞아. 이게 좀 불쾌할 수 있지만 코만 생각하면은 코 건강엔 되게 좋아. 그게 오히려 좋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들어오니까 코가 일할 일이 별로 없어.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따뜻하고 습기가 차게 해서 폐에 보내는 게 코의 역할인데 이미 밖에서 해줬잖아. 쉴 수 있네. 얘가 그냥 편안한 거야. 어. 코안 점막이 원래 좋아져야 돼. 근데 요새는 뭐 에어컨 같은 냉방기기는 일단 건조해지잖아, 얘가. 그치. 온도 팍 떨어지고 이러면은 이제 비염이 잘 생길 수 있고. 이게 따뜻한 데 있다가 에어컨 있는데 딱 들어가면 간지럽게 기침 나올 때. 내가 옛날에 되게 오랜만에 와 이거 죽겠다 싶었던 게 형 차를 딱 탔는데 에어컨 딱 키니까 냄새가 나. 곰팡이 냄새가. 아 그래? 형처럼 이제 필터를 관리 안 했다. 그 안에 이제 먼지, 진드기, 곰팡이, 세균 폐렴 안 걸리게 죽지 다행이네. 않는 게 다행이야. 그런 게 생겨가지고 이 비염을 유발할 수 있지. 또 선풍기도 형은 조심해야 돼. 나? 나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게 선풍기 많지? 보통 겨울에 넣어놓잖아. 꺼내서 바로 쓸 거 아니야, 형은. 야 거기에 있는 먼지는 털고 쓰지. 그래도 사람인데. 털어? 그냥 틀어놓고 좀 나중에 쓰든가. 뭐라고? 공중에 그냥 틀어놓고 그러면은 먼지가 다 털려 있겠지. 빨리 도니까. 그래? 근데 그 먼저 옛날에 내 코에 들어가잖아. 소리 하는 거야. 옛날에 자취할 때 지금은 안 그렇지. 지금 애랑 같이 사니까. 그 아까 말한 알레르기성 비염 말고 다른 그 비염들은 어떤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혈관 운동성 비염 아. 얘도 45%야. 근데 보통 우리는 알레르기성 비염만 생각하잖아. 왜냐면 증상이 되게 비슷해. 원인은 아예 다른데 뭐야 혈관? 얘는 비특이적인 자극. 예를 들어서 일교차가 심해. 그랬더니 바로 생겨.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잘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화장실 갔어. 화장실 바닥은 뭘로 돼 있어? 타일로 돼 있지. 탁 밟으니까 차가워.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뭐 증상의 차이를 굳이 뽑자면은 알레르기성 비염에 비해서 좀 간지럼증이 덜해. 왜냐면 히스타민이 그렇게까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뜨거운 음식 먹을 때 콧물 흘리는 친구들 있잖아. 그치 많지. 이러면은 이게 뭐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되는 건가? 사실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맵찔이들 있잖아. 막 매운 거 아예 못 먹는 사람. 나 같은 사람. 나는 다른 때는 증상이 아예 없는데 매운 거 먹으면 콧물이 나. 이 사람은 매운 걸 못 먹는 사람인 거지. 혹은 뜨거운 음식이 힘들 정도가 다를 수도 있잖아. 어떤 사람은 막 뚝배기에 막 밥 말아 먹어서 먹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돼서 시켜가지고 그냥 살짝 먹어야 되는 사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 근데 아무래도 혈관 운동성 비염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뭐 뜨겁거나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자극에 약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혈관 운동성 비염은 노인성 비염이라고도 들은 것 같아서. 사실 이거는 잘못된 얘기야. 엄밀히 그래요? 말하면은. 약간 내가 듣기로 알레르기는 좀 젊은 층, 혈관성 운동은 좀 노년층, 약간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노인성 비염은 사실 나이가 들면은 이게 점막 기능도 떨어지거든.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비염을 노인성 비염이라고 불러. 근데 증상 자체가 비슷하고 얘도 점막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주로 특정 항원이 아니라 비특이적인 자극에 의해서 증상이 유발이 돼. 그래서 연관은 있을 수 있지만 노인성 비염이 혈관 운동성 비염이랑 같다라고 보는 거는 틀리다. 근데 이런 어릴 때 비염이 성장 이런 거랑도 좀 관련이 있을 수가 있나? 영향이 있을 수 있지. 근데 키보다는 체중이랑 더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더 많아. 체중이 안 찌나? 살이 찔 수 없는 거야. 얘가 계속 힘드니까 애가 마르게 되지. 그리고 이게 이제 방치가 되면은 이게 뭐 천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축농증. 왜냐면 코가 부으니까. 축농증이라는 게 이 코 안에 있는 윤활유가 나와야 되는데 부어갖고 못 나와. 고였어. 썩어.
안에 염증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식의 다양한 감염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아무래도 저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 실제로 좀 얼굴도 좀 바뀌게 되잖아, 그치? 그치. 이거를 뭐 비염이 얼굴을 바뀐다고 하기보다는 비염이 있으면 코가 막히니까 입으로 숨을 쉬게 되잖아. 근데 성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당장 집중력이 좀 떨어지거나 하는 정도로 끝나겠지만 성장기 소화는 잘해야 되는데 계속 입으로 숨을 쉬고 있으면 경구개라고 해서 입천장 이게 잘 못 자라. 아래턱도 좀 덜 자라거든. 그래서 앞에서 보면 입이 약간 아래턱은 들어간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인중은 길고 아래턱은 들어가 있으니까 모양새가 많이 바뀌지. 이거를 이제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하는데 미리 치료하면 피할 수 있는 변화지. 얼굴형까지 바뀌네. 그니까. 근데 이게 비염이 또 치과 질환이랑도 연관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건 뭐야? 이게 치과 쪽에 되게 저명한 저서가 하나 있어. Shut your mouth and save your life. 입을 다물고 너의 삶을 살려라. 이런 거거든.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침이 싹 말라버려. 입이 마르면은 침이 없어져가지고 침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얘가 충치를 좀 예방해. 얘가 없어지니까 충치가 계속 자라는 거야. 그리고 염증도 훨씬 잘 생겨. 그러니까 안에 뭐 충치도 생기고 그로 인한 치주 질환도 생기고 치과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지지. 얘기를 들어보면 치매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비염 자체보다는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증명된 게 하나 있어. 후각 소실이 후각소실이네, 치매 이거는. 위험성을 올린다. 생각해봐. 후각이 되게 특이한 감각이야. 눈으로 보는 건 되게 명확하잖아. 누가 요리를 하고 있는 걸 봤어. 아, 요리를 하고 있네? 근데 냄새는 내가 지나가면서 냄새를 맡았어. 그러면 이거는 기억하고 연관이 있어. 이 냄새 내가 먹어봤던 건데 또 특히 이런 경우도 있어. 탄 냄새가 나. 탄 냄새가 나네. 아까 내가 물을 올렸나? 이것도 기억을 되짚고 위험을 감지할 수 있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머리를 자극하는 감각이거든. 이게 이제 떨어져 있으면 치매 유병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어쨌든 진짜 여러 가지 감각 중에 하나가 좀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비염이라기보다는 어떤 후각 손실. 근데 비염이 되게 흔한 원인이거든. 후각 소실에. 알레르기성 비염은 치료 방법이 어떻게 돼? 그냥 약을 먹으면 되는 건가? 알레르기성 비염은 사실 진단을 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그 원인을 회피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니면 뭐 내가 지금 당장 꽃가루 터져가지고 죽겠다 이렇게 됐어. 그럼 빨리 약 먹어야지. 근데 내가 예상을 해. 나는 한 9월 1일부터 요쯤 되면 생겨. 찬바람이 불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그러면 미리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이 있거든. 국소 스테로이드성 스프레이야. 보통 하루에 한 번 뿌리면 되고 이게 단일 약제로서 증상 조절이 가장 강력하고 부작용도 사실 거의 없어. 약은 뭐 졸릴 수도 있고 이렇잖아. 근데 얘는 그런 것도 없고 스테로이드란 이름이 붙었지만 국소적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전신 부작용도 제대로 사용했다면 없다고 보고돼 있고 3년 이상 써도 괜찮다는 보고가 있어. 단점이 있다면 증상이 개선되는 데까지 일주일이 걸려. 그거 참기 쉽지 않아.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뿌리는 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알고 있거나 아니면 연중 계속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걸 사용하는 게 좋지. 근데 나 지금 든 생각인데 그런 건 어때? 알레르기 상황에 일부러 나를 막 노출시켜서 이 자극에 좀 둔감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 그러니까 뭐 꽃가루에 내가 알레르기면 과다 노출. 거기에 노출을 많이 홍수법. 시키면은 멋있는 생각이네. 멋있는 그거는 생각이야. 불가능한.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예,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 어. 너무 고통스럽고 오히려 천식으로 이제 이행을 할 수가 있어. 바닥에 계속해서 자극되면. 왜냐면 이게 과도하게 반응이 일어나면 알레르기 반응이 아니라 엔지오아데메라 그래서 아나필락시스가 생길 수 있어. 그럼 입술 붓고 해가지고 숨 못 쉬어가지고 응급실 가. 콧물이랑 간지럼 이상으로 좀 그 목숨이 정도에 위협할 거치지 않고 정도로. 점막이 붓기 시작해서 숨을 못 쉴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발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위험하고 있네. 지금 일부러 한 질문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제 공부를 더 하셔야 되고 큰일 나는 발상이지. 그러면 일단 내가 알레르기성 비염이다. 그러면 평소 생활 환경에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 좀 예방을 위해서? 일단은 검사를 해서 유발하는 항원이 뭔지 알아야지. 그래서 그 항원을 회피해야지. 예를 들어서 진먼지 진드기가 원인이다. 그러면은 이불 계속 일광건조 시키고 진먼지 진드기가 잘 못 자라는 소재로 만들어진 이불과 침구류가 있어. 그런 걸 좀 구비하는 게 좋겠지. 그다음에 꽃가루가 원인이다? 그럼 꽃가루가 날린다고 일기예보 보면 항상 나오거든. 그때는 좀 외출 피하거나 마스크 쓰고 좀 청결하게 실내를 관리하고 지금 너무 깨끗하지. 필터도 좀 하고 지금 뭐 선풍기 날개도 닦고. 필터는 갈아야겠네. 근데 그 혈관운동성 비염 치료가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대리석 바닥이나 화장실 바닥에 발이 딱 닿아서 차가운 걸 느꼈을 때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수면 양말 같은 걸 신으면은 그런 거가 거의 없어져. 뜨겁거나 매운 음식 먹으면 콧물이 주르륵 난다 그랬잖아. 근데 오늘 상견례야.
어르신이 또 매운 걸 좋아하시고. 아니면 소개팅. 소개팅이 나왔는데 소개팅 때 뭐 콧물이 막. 상대가 예약을 한 데가 불닭집이야. 마라탕집. 쳤다 이거 어떡하지? 마라탕 먹고 막 그래. 그러면 이거 어떡해? 마라탕 국물이 줄질 않아. 마라탕 국물이 줄지 않는다고? 콧물 걷다 흘린다고? 뭐야, 저 더럽잖아.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항콜린성 스프레이가 있어. 걔는 콧물에 작용하는 스프레이야. 그거를 식사 자리가 시작되기 15분 전에 딱 뿌리면은 비싸게. 비싸게 딱 쓰면은 오늘은 내 매운 거 먹을 수 있다. 매일매일 쓸 필요는 없어. 근데 이제 그런 중요한 자리가 있을 때. 뭐 이미 여자친구가 됐다면 여자친구는 알 거 아니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 마라탕 국물이 늘어나는 건 좀 그렇잖아. 그런 여자친구여도. 그 정도로 나면 좀 그렇긴 하다. 소개팅 자주 하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되겠다. 이거 가지고 있어야지. 관리를 잘 하면은 그러게. 정말 고생을 덜 할 수 있어. 맞아. 근데 이 관리에는 치료도 들어가. 만약에 진단이 내가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진단이 됐다. 그러면은 항원을 알고 관리를 잘하면 편하게 살 수 있다. 오늘은 우리 관리만 잘하면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비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닥터프렌즈였습니다.